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렌터카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이 차를 빌려주고 돈 받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불법 렌터카, 대포차 뭐 이런 거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차를 사서 나도 타고 또 내가 안 탈 때는 그거를 렌트카로 돌리면서 돈도 벌고 그걸로 할부금 내고 그러면 거의 뭐 공짜로 타게 되는 거네. 요거 안 된다고요. 미디어 오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은 자가용 빌려주고 뭐 돈 받고 이런 거 안 되니까 이거 뭐 꿈에라도 뭐 야, 너 벤츠 사. 내가 그 렌트카로 돌려주면서 뭐 해가지고 이걸로 할부금 내고 사실상도 공짜로 그냥 벤츠 타는 거라니까. 요런 얘기를 꿈에라도 듣는다면 요거 듣지 마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막 이렇게 막 물리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자가용이나 이런 거 빌려주고 돈 받고 이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 와중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무슨 뭐 피딩이 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타운카라는 서비스가 뭐 이웃끼리 차를 빌려주고 빌려 타는 뭐 이런 서비스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이걸 앱을 만들어가지고 뭐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틀려 그러는 무슨 신종 사기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데 근데 요거를 아무도 안 다루더라고. 요게 뭐 말이 되는 서비스냐, 뭐 진짜 서비스냐, 가짜 서비스냐 뭐 이런 거 좀 누가 먼저 좀 다루길 바랬는데 아무도 안 다뤄서 다루는 겁니다. 요거 요 타운카 앱, 타운카 서비스 요거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해봤더니 뭐 기사도 꽤 나와요. 뭐 여기저기서 뭐 기사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뭐 블로그로 후기 올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요거 뭐 이게 신문에 기사 나왔다고 해서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기꾼들한테 기자들이 먼저 속아 넘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실제로도 몇 번 있었죠. 기자들이 먼저 홀라당 속아 넘어간 사건, 그중 최고 전설 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2006년에 그 빈센트 앤 코라는 명품 시계 사건. 요거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이 시계가 몇 천만 원짜리 가짜 명품 시계인데 당시 뭐 전지현 씨라든지 최주호라든지 뭐 유승범, 이정재 이런 연예인들도 이거 속아가지고서는 막 빈센트 앤 코라는 시계 차고서는 뭐 사진 찍고 뭐 행사장 가서 뭐 하고 뭐 그 명품 잡지랑 패션지 기자들도 뭐 다 속아 넘어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없던 명품 시계가 하나 이렇게 탁 탄생되려고 그러는데 요때 제가 남성지 GQ에서 기자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요 시계 사기꾼이 요 잡지 쪽 생리를 아주 잘 알아서 기자들을 요걸 이렇게 미팅을 하러 올 때 시계 실물을 일부러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만 보여주면서 이게 워낙 귀한 거라서 아직 실물이 없다. 뭐 덴마크 왕족이라든지 뭐 스웨덴 왕족이라든지 뭐 왕실에만 공급하는 시계라면서 무슨 뭐 스토리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아직 한국어 카탈로그가 없고 영어 카탈로그도 아직 없어가지고 워낙 소수의 그 왕족들만 상대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스웨덴 말로 인쇄된 카탈로그 비슷한 거를 흑백으로 뭐 팩스로 받은 건지 아니면 복사를 한 건지 아주 조악한 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제 기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뭐 팩트 체크 같은 거는 안 하고 손바닥 반만한 그 단신 기사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올리고 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도 자료 받아서 뭐 이렇게 단신 기사 처리하고 뭐 이러는 거는 그냥 팩트 체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보도 자료 믿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기꾼들이 요 잡지, 요 인쇄된 잡지를 들고 다니면서 또 다른 잡지 기자들 만나고 연예인들도 만나고 신문 기자들도 만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가짜 명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뭐 유승범 뭐 이런 뭐 유명 연예인이 그 손목에 딱 차고 있는 거 이렇게 사진 하나 탁 찍어가지고서는 뭐 사진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청담동에 매장도 만들었고 또 뭐 론칭 쇼도 아주 성대하게 하고 뭐 이러다가 뭐 누군가가 스위스 현지의 지인들과 함께 요거를 찾아 들어가서 뭐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이러다가 제보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사기 행각이 드러난 거거든요. 빈센트 앤 코 요 실제 시계는 경기도 시흥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GQ에서 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잡지다 보니까 요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솔솔찮게 접근해 오더라고요. 주로 패션 쪽에 요 사기 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도 그때 어떤 이상한 미모의 여인이 싹 다가와서 자료를 쓱 내밀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이름이 인터내셔널 오토클럽 코리아, IAC 코리아라는 곳인데 이게 슈퍼카를 빌려 타는 고급 회원제 클럽이다. 연회비 한 4,400만 원? 요걸 내면은 뭐 100일 동안 페라리나 뭐 람보르기니 같은 거를 이제 빌려 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때 반얀트리 호텔 그때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예, 여기 고급 호텔에서 뭐 론칭 쇼도 고급지게 하면서 그때 뭐 잘 나갔던 김범수 아나운서가 사회보고 뭐 KCM 이렇게 노래하고 뭐 김주아 아나운서나 뭐 이런 셀럽들도 막 들어와서 이렇게 막 파티 즐기고 그러면서 신문이나 잡지에 막 기사도 나오고 뭐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행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차들을 보니까 차 번호판을 딱 가려놨는데 여기 이렇게 딱 들춰보니까 허자, 호자 이런 번호판이 아닌 근데
일반 번호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빌려주는 거냐, 아무리 회원제로 이렇게 돌린다고 해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이제 관계자들이 이렇게 그냥 뭐 저희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뭐 했더니 막 쉬쉬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피하는 분위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고지가 어디냐, 슈퍼카 아직 서비스 안 했는데 이렇게 뭐 너네들 막 30, 40대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대는 지금 몰려 있은 데가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사진 좀 보내줘라, 아니면 어딘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찍으러 갈게, 막 뭐 집요하게 이렇게 좀 막 파고들었더니 저를 이렇게 슬슬 피하고 이렇게 전화 안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요게 이제 조금 좀 이상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GQ에 요거 단신 기사를 쓰면서 파티는 성대하게 했는데 뭐 차도 5대만 갖다 놓고 차 사진을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뭐 차 사진 따로 없고 뭐 찍어놓지도 않았고 아직 바빠가지고 뭐 그럴 새가 없었고 뭐 요런 얘기 한 거를 그냥 다 적어가지고선 기사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또 요거 기사 나가고 나서 여기서 뭐 소송 건다고 막 하고 막 그러다가 뭐 여기 그냥 자체가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뭔 얘기만 꺼내면 자꾸 이제 라떼 얘기로 자꾸 빠져가지고 이게 라떼를 막 이렇게 라떼를 막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하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웃끼리 차를 빌려 타는 신종 렌터카 서비스, 요거 일반인들끼리 차 빌려주고 빌려 타고 뭐 이러는 건데 요거 법적인 문제 없나? 이거 정말 괜찮냐? 요거 사기 아니냐? 아무리 뭐 카쉐어링 이런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요거 이렇게 보세요. 요거 보면은 뭐 아니 된다, 뭐 아니 된다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가용 자동차 빌려주면 안 된다, 뭐 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34조 요거 봐도 뭐 아니 되면 아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장기 렌터카를 빌려 타는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차를 또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렌터카 회사만 차를 돈 받고 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렌터카 회사는 최소 50대 갖고 렌터카 신청해가지고 허가 받아야지 렌터카 영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샌드박스, 모래놀이터, 요것처럼 뭐 딱 정해진 거 없이 그냥 모래 막 쌓으면은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저것도 만들 수 있고 요런 환경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래로 막 뭐 만드는 것처럼 딱 정해진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뭐든 해봐라, 혁신사업 해봐라, 요런 취지로 기존 규제 요런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 타운카라는 요 서비스가 아파트, 이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의 단지 내 자동차 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에 2년짜리 샌드박스를 요 받았더라고요. 요 샌드박스 관련된 요 문서를 보면은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써 있어가지고 뭐 저도 이거 막 3-4번 읽어봐도 이거 막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야, 그 너네들이 하려는 요 서비스 요거 좀 말이 되는 것 같아. 대중교통이 아직 딸리지 않는 요 신도시 아파트, 요 주민들끼리 차를 빌려 타는 요 서비스, 요거 말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 2년만 해봐. 요게 샌드박스 이렇게 딱 된 거거든요. 요 타운카라는 회사가 요 샌드박스로 이제 투자를 몇십억 원 받아가지고 지금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아파트 여기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정부에서 요 사람들에게 요 타운카 앱 하는 요 사람들에게 규제를 없애준 거는 결국 뭐 딱 하나입니다. 이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최소 50대를 갖고 이렇게 인가를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 규제를 확 풀어서 한 대만으로도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대신 요 모든 거를 요 타운카라는 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 행정적인 처리부터, 그리고 차를 빌려주는 사람이랑 빌리려는 사람이랑 이런 중개 업무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타운카 서비스가 하고, 그리고 사고 처리, 보험 처리, 뭐 오해 같은 거 생기는 처리 이런 것들을 다 요 타운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대략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타운카 서비스는 지금 하남 신도시 아파트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국구 서비스 아니에요. 요 하남 신도시가 아직 지하철도 뭐 이렇게 들어왔지 않고 버스 노선도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어디 나가기가 뭐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집에 뭐 차가 한 대씩은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남편이 타고 나가면 이 아내는 발이 묶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차를 한 대 더 사자니 뭐 별로 타지도 않을 차를 이거를 또 사는 게 또 사치잖아. 그렇다고 매번 차 필요할 때마다 택시를 타자니 요것도 무리고, 그때마다 렌트를 하자니 요것도 쉽지가 않고, 요런 분들을 위해서 이웃끼리 차 빌려주고 빌려 타고 요런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타운카라는 서비스가 경기도 하남시 신도시 요 아파트에서만 운영하는 요 렌터카 회사 아니냐, 타운카라는 회사에서 렌터카를 이렇게 사가지고 렌터카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냐, 요렇게 됐으면 샌드박스 뭐 이런 거 안 했죠. 뭐 혁신사업 이런 거 안 됐죠. 그냥 기존 렌터카 회사랑 똑같잖아. 근데 요 타운카에서 하는 거는 기존 렌터카 회사랑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명의로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기도 하남시 요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데 타운카 사업
한번 해보겠다. 차 한 대 사가지고 나 들어가 보겠다. 이러면 이제 타운카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타고 있는 차로 이 렌터카를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새 차를 사서 이렇게 렌터카로 돌릴 수도 있어요. 너무 오래된 차거나 너무 특이한 차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자기가 타고 있던 차도 이렇게 타운카 이걸로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타운카 서비스를 내 차로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 차 번호판부터 바뀐다 그래요. 번호판이 이제 하자, 호자, 허자 이렇게 되어 있는 렌터카 번호판으로 이제 새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렌터카 한 대를 갖고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 렌터카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개인이 최대 2대까지 타운카, 렌터카를 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요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었던 거잖아요. 렌터카 사업하려면은 50대 갖고 있어야지 렌터카 허가 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규제를 풀어서 하남 신도시 주민만 지금은 타운카 약관 요런 거에 따라서 한 대만으로도 렌터카 사업 할 수 있게 최대 2대까지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샌드박스로 풀어준 겁니다. 그리고 요 타운카 서비스 요거를 이용하는 것도 좀 특이해요. 기존 렌터카 사업자나 뭐 카쉐어링, 뭐 소카 같은 요런데 그리고 또 택시 사업자 요런 것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좀 애매한 규칙 같은 게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건 간에 밤 12시에는 차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 차를 빌리질 못해. 그러니까 며칠씩 차를 빌려서 뭐 여행 가려면은 기존 렌터카 빌려 타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이렇게 막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정도만 잠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소카 같은 카쉐어 하려는 거고요. 아니면 뭐 택시 타고 가거나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쓰면서 뭐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장보 가지고 오고 뭐 어디 친척네 어디 갔다 오고 요런 거에 요 타운카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웃 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고서는 차 빌려주고 차 설명해주고 뭐 이러는 뭐 규칙도 있는데 요 자세한 세부 규칙 같은 거는 요 타운카 요 앱 요거 들어가서 보세요. 뭐 제가 타운카 홍보나 뭐 광고해주는 거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까지 제가 다 알려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유료 광고 펌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이거 사기꾼 서비스 아니야? 이거 사기 뭐 이렇게 먹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거 보려고 막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좀 말이 되는 서비스구나. 이거 뭐 나쁘지 않네. 요런 얘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 타운카 서비스로 8대가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 500건 정도를 뭐 빌려 타고 뭐 요런 게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아직까지 사고도 없었고 뭐 분쟁 같은 것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 앱으로 뭐 이렇게 하는 서비스긴 하지만 친원 확실한 이웃끼리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분쟁이 적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요 타운카의 최윤진 대표 요분이랑 한 10분 넘게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하는 동안 이렇게 괜히 한숨이 나오고 그러더라고. 다들 이렇게 번뜩거리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투자 받아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숨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에휴, 나는 뭐 백날 이런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해도 이런 생각 같은 걸 못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에휴 참. 자, 자동차나 집이나 요게 개념이 바뀌고 있다.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버 서비스 요게 대세가 돼서 쭉 주식이 올라가고 에어비앤비 쫙 올라가고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 빌려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잘 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온라인 스마트폰 앱으로 요거를 이렇게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변화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거 좋아요. 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서비스도 나와서 더 편리하고 더 똑똑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런 게 발전이고 혁명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다 좋은데 기존 사업자들의 뭐 저항이나 반대 요런 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고 사라진 사례들이 꽤 있죠. 우버 보세요. 요거 차만 갖고 있으면 너도 나도 다 택시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요 우버가 시작이 되면서 나 우버에서 뭐 용돈 벌었어. 뭐 이런 사람들 꽤 있었잖아요. 저도 우버 몇 번 했었거든요. 2012년인가 2013년인가 그때 아마 뭐 차 갖고 있던 분들 뭐 우버 한두 번씩 다들 해보셨잖아요. 그때 택시 대신 우버 이용하니까 뭐 더 쾌적하다, 차가 깨끗하다, 뭐 요런 후기 같은 것도 막 온라인에 많이 올라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 기존 택시 사업자 이런 분들이 반대 때문에 그냥 사라졌잖아요. 지금은 그냥 무티만 남았잖아.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택시가 부족한 나라, 아직 대중교통이 다 깔리지 않는 나라에서는 우버나 그랩 이런 것들이 이게 쫙 퍼져나갔지만 택시가 다 깔려 있는 나라는 예 우버가 못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우버가 많긴 하죠.
근데 택시가 주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공항 근처 이런 데는 우버가 금지된 곳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우버가 빠진 자리에 뭐 타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또 사라졌잖아요. 예, 여튼 뭐 아무리 좋은 울트라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해도 기존 사업자들을 뭐 위협하고 이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정착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타운카 서비스 요게 다 이제 기존 렌터카 회사나 뭐 카쉐어링, 택시 이런 것들과 이제 조금이라도 겹치지 않도록 요리조리 피해서 요 비즈니스를 구성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용료가 꽤 괜찮습니다. 요 캐스퍼는 뭐 하루에 33,000원, 요 테슬라 모델 3 이런 거는 뭐 하루에 62,000원, 뭐 요 정도면은 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라도 제가 요런 거 딱 포착하지 못한 문제점 같은 거 요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광고나 홍보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요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운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요거 엄청 불편하더라, 요거 문제더라, 요런 거 있는 분들도 요 댓글이나 뭐 요런 것들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거 오늘 좀 취재도 더 해보고 저도 그럴게요. 막 배가 아파서 쓴 댓글, 뭐 근거 없이 막 이렇게 막 까대고 막 이러는 거 요런 거는 삼가해주세요. 하여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